최초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뷰 제보를 기다립니다. 영상 링크에 인터뷰 신청을 눌러주세요. 직업, 취업,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주제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소정의 선물과 혜택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2022년 2월 대학교와 대학원에만 적용이 되었던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선정되었고 2022년 12월 29일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이 시행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요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점은행제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학습자입니다. 다만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 만 55세 이하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이미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만 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모두 대출이 가능했다면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학습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적에 대한 기준인데요. 신규 학습자분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학습자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자와 원금 모두를 납부하는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고정 1.7%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일반적인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이번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교육기관 측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심사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사가 통과된 뒤부터 해당 교육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시점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분들이 본격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교육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교육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같이 출석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등록금은 대학교와 비슷하지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재학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생돈으로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서야 이러한 제도적인 도움이 적용이 되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소득기준 제한 없이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면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비용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 신규 학습자는 상관이 없지만 기존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학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성적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 대한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전문화된 인력을 통한 컨설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루에 한 분씩 제한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신규 유입되는 학습자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전 지식의 양도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방대해졌다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교육기관에 속한 상담사나 플래너들 또한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만 하고 교육기관은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평생학습 시대,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학점은행제 시장의 과목별 평균 수강료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평생교육 시장에 대거 진입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었고 영업직 플래너들에 대한 근무 실태도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서 가격 균형은 저렴한 수강료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보다는 퀄리티가 더 중요해지는 흐름으로 바뀔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격증 과정이나 학위 과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기관에서는 제 몫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과정이 종료된 후에 연계 교육이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돈을 더 쓰더라도 이러한 교육기관의 안정성과 퀄리티를 소비자들은 택할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해둔 평생교육원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기관의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면 분명 공급처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에 질문 남겨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예약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